당정청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보류 결정에도 정치권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주목됩니다. 민주당 차기 대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통합당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이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2차 재난지원금 관련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당정청 회의 후에는 일단 잠정 좀 보류하겠다라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만 여전히 민주당 내에서도 이 관련된 언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당 내에서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하위 50%에게 좀 선별적으로 지급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전반적으로 모두에게 지급을 역시나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견에 좀 더 무게를 두십니까? 우선 결정은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든 신속해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이번 재난지원금의 경우는 야당과 합의할 수 있는 안이어야 한다. 그래야 빨리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이 2차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정했다는 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단히 고무적인 소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선별복지 하지 말고 보편적 복지하자, 이런 부분은 민주당의 기본 당론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누군가 한 명은 그런 원칙을 얘기할 수 있고 그럴 필요도 있겠죠. 그러나 이번에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여야 합의할 수 있는 안, 신속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안, 이겁니다. 그래서 50% 선별 지급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50% 선별 지급하는 데 드는 행정 소요 시간, 행정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를 빨리 추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꼬리가 몸통을 흔들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위 50%를 출연하는데도 일정 부분 또 비용과 또 시간이 소요되니까 행정 비용. 그 부분에 대한 시간.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의원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치적 실효성, 그다음 두 번째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실효성 부분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선 정치적 관점에서 보자면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 즉 보편적 복지를 하자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재명 지사가 대권에 대한 부분과 계속 연계되는 그런 색상에서 보편적 복지, 즉 국민들의 기본 소득 제도 부분, 이 부분은 일종의 브랜드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차기 대선까지 이어진다 그러면은 본인의 어떤 브랜드화, 본인의 상표로 이것을 계속 끌어가고 싶다라는 의지가 이게 분명히 좀 얽히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이낙연 의원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은 향후 이제 당 대표가 취임이 된다라고 가정해 보면은 이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서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청와대의 관계, 정부의 관계, 이런 걸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복잡한 신경이 여기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더군다나 50% 선별적 지급 자체는 지금 미래통합당이 이야기하는 어떤 노선과도 일목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일종의 이 재난지원금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연 이제 정부의 입장, 여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자칫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 과거에 1차 재난지원금 지원 당시에 전 국민 지급했던 당시에도 그 당시 홍남기 부총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만일의 경우 더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재정을 비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총선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국민 지급으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결국 실효성 있게 돈을 쓰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이 코로나 19의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그런 미래적인 부분이 좀 암울한 상황에서 이런 걸 대비하자 그러면은 정부의 재정 여력을 비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이제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문제는 재원 마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 재정을 관리해야 되니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부족하다. 이미 1차에서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또 이렇게 지급을 하다 보면 추경까지 지금 3차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다음번에 또 발행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좀 해결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해결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시급하고 위기에 빠지고 그리고 자영업자들, 중소상공인들이 심각한 위기에 빠진다면 그때는 필요하면 국채를 발행해서도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좀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 3차 추경 빨리 집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효과를 좀 보자 이런 취지고 무엇보다 이번 재난지원금 결정은 내일, 모레 요 사이에 그 판가름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19의 확산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하게 되면 그때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두고 필요한 시기에 파바박 실행할 수 있게 그렇게 여야가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결정 과정에서 여야가 또 국회 일정이 연기되거나 국회에서 갈등을 일으켜서 결정이 늦어지고 필요한 시기에 지급되지 못한다면 국민들 외면하시겠죠. 여야 모두. 예. 민주당과 통합당 이 코로나19가 다시 좀 확산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서로 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뭐 비판도 받기도 했고요. 그 많은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 논쟁은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내용이 조금 방향이 좀 바뀌었다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서 이야기라는 건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그 집회 참석자 혹은 사랑제일교회 그 신도들에 대해서 검사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 불응할 경우에는 고발까지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통합당은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을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당의 이런 공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코로나에 무슨 진보와 보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뭐 전 국민에 대한 문제다. 이런 부분을 정책으로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고요. 코로나 정치라고 일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너무 좀 혼잡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이 여기에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야당이 반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명분들을 많이 좀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 그러면은 지금 8.15 광복절 집회 이후에 정부 여당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한결같이 손가락을 한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즉 코로나 확산에 대한 책임은 광화문 집회에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에 통합당이 도덕적 책임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책임을 져라. 라는 식으로 이제 정치 공방으로 몰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글쎄 뭐 광복절 집회에 있어서 정광훈 목사 등등이 여기에 어떤 확산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일종의 좋은 것처럼 이렇게 정치적 공방을 제기해버린다 그러면은 야당에 대한 협조를 좀 얻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실익을 감안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통합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민노총도 여기 집회를 하지 않았냐. 기자회견 형태로 빌어서 사실상 구호도 했고 노래도 했으니까 여기에 2,000명 정도가 집회를 했는데 여기다 공이 방역과 검역적 측면에서 똑같이 균등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 쪽이 조금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냐, 좀 안해냈지 않았냐 이런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국가 정치적인 뭐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국가의 위기적 상황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어떻게 신뢰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간의 이 책임 공방과 관련된 언급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우선 광복절 집회의 신고자, 주최자가 누구냐? 민경욱 의원입니다. 민경욱 의원이 민주당 의원입니까? 그러니까 그 집회의 집회 신고자가 그 집회를 주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나몰라라 하는 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일정 수의 미래통합당 당원들이 그 집회에 참석한 것이라고 파악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구의원 3분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 진단검사 받으신 것도 보고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홍문표 의원, 그리고 김진태 전 의원, 이런 분들 전부 미래통합당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미래통합당에게 책임을 다 돌릴 수가 없죠. 그건 말이 안 되는데 문제는 정광훈 목사를 극우 보수의 아이콘으로 키운 것도
황교안 전 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인정하고 선을 그어야지. 예를 들면 정광훈 목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대변인의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태도는 그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방역과 관련하여서는 사실 자가격리를 위반한다든지 확진을 받고 병원에서 탈출한다든지 이건 실정법 위반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미래통합당이 옹호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고의적으로 방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화문 집회 참가자 일부죠. 일부가. 근데 이에 대해서 국민을 범죄자 취급한다고 맞대응하는 것은 저는 국민이 동의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를 범죄자 취급하는 게 아니고 방역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분들에 대해서 실정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그게 맞다고 하고 뭐 끝내야지 그거를 국민을 범죄자 취급한다고 한다면 이건 미래통합당 정권 잡으면 이럴 때 공권력 동원 안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반대를 위한 반대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정치권이 책임 공방을 하는 건 정치의 일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치권도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힘겨운 노력에 힘을 보태야 한다. 이게 핵심이죠. 예. 그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내놨는데 여기에 반발해서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회 어제 이제 총리와 대한의사협회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전엔 전공의협회와도 이제 만남을 가졌는데 큰 틀에서의 해결책이 지금 바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대화는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기조는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 파업은 뭐 계속 이어갈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코로나19의 확산이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집단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파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어떤 프레임은 굉장히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뭐 의사들도 국민이고 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정책을 함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을 뭐 제가 앞서서도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이 충분한 어떤 여기에 대한 설득과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정말 이야기한 대로 이익적 관계라 그러면 더욱더 그래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과연 어떤 그런 절차를 얼마나 밟아왔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구조적인 문제도 있죠.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라든가 또 여기에 대해서 5년 단임제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조급성과 좀 조급함이 보인 어떤 그런 정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지금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니까 의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승적으로 포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는 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자칫 이렇게 되면은 의사들이 진짜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매몰돼서 이렇게 저는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의사들이 이 공익적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정부에서 또 대책을 만들어라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해법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19 이후로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어떤 선까지 이 논의 자체를 유보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정부 쪽에서 먼저 손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들이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코로나 방역 현장으로 뛰어들고 또 민생의 현장에서 그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명분을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전제되지 않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의사들만 국민들한테 굉장히 비난을 받고 코로나19의 어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자기네들의 소위 밥그릇에 몰두하고 있다. 이런 뭐 비판에 휩싸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의협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아예 철회한다라는 표현을 직접 정부가 내놓지 않으면 파업 처리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정부 쪽에서도 충분한 이게 막다른 골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정부의 정치력과 협상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정치적인 협상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하시는 건데 얘기하시죠. 예, 우선 첫째는 남의 생명을 담보로 의사들이 파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온당치 않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어디 간 겁니까? 그것도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되는 시기에 코로나19 확산을 빌미로 정부를 압박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돌이켜보세요. 과거에 정교조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고 교사들이 수업을 안 한다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지금 학생들의 수업권과 지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그리고 환자들의 생명권
그러면 환자들의 생명권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 논의 자체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교수님이 저런 말씀하시는 거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정부에서 그랬습니다. 코로나19 진정될 때까지 논의 유보하자. 그랬더니 의협지도부가 안 된다 철회해라. 이건 정부를 협박하는 수준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지금 계속 보면 의사 수가 부족해서 의사들이 번아웃 됐다. 이런 기사 많이 보게 됩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면 의사들이 부족하잖아요. 특히 감염병 관련 전공의가 부족하다잖아요. 그럼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키우려면 어디서부터 키워요?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집단 이기주의 아니면 뭡니까? 왜 대한민국은 논의를 할 때 노동자들이 논의하면 가뭄의 웬 파업이냐며 난리를 치고, 지하철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국민 발목을 잡았다고 난리치면서 전문가인 의사들이 사실 파업 자격이 있습니까? 이거부터 따져봐야 돼요. 의사가 노동자입니까? 파업은 노동자들이 마지막 발휘하는 생존권적 투쟁인데 정말 생존권의 문제입니까 이게? 예. 참 제가 한 말씀 좀 더 드려도 될까요? 예, 간단하게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부 여당이 상당히 교묘합니다. 왜 교묘하냐 교묘합니까? 그러면은, 왜 교묘하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의사들이 집단 이기주의라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을 뭐 코로나 재확산이 나고 나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미 코로나 확산 이전에 이야기가 됐던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확산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8.15 광복절 이후에 계속해서 추미애 장관이라든가 김부겸 의원이라든가 이해찬 당대표라든가 시종일관 지금 광복절 광화문 집회가 결국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또한 그런 지금 식으로 혼자 의사들의 얘기를 계속 제 하시면 안 말씀 좀 되죠. 들어보시죠. 의사들이란 얘기도 의료진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의료 몰아가고 거부에 있는 대해서 거예요. 얘기하세요. 이게 마치 지금 끝나갈 때 의사들이 되는데 이렇게 국가 진행하면 비상 됩니까?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나무라고 자신들이 이익만 쫓아가는 사람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아니, 왜 이게 지금 뭐냐 그러면 환자들이 죽어가는데. 정부 여당이 분노 정치를 유발시키는 예. 거예요. 아니 발단을 잠깐만요. 분산시키기 위해서. 잠깐만요. 혼자 말씀 다 하시지 말고, 지금 환자들 한 명은, 어떤 분은 뇌수술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왜 의사들 편만 드세요? 그렇게 하면 정말 안 되세요. 일단 의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전장에서도 먼저 환자를 구하는 존재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막판에 굉장히 토론이 좀 치열해졌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여기에서 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민희 전국회 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